자, 유튜브 채널 아트 이미지 만들기. 일단 저작권이 무료인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유튜브의 시청자가 영상을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처음 접하는 채널 아트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제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먼저 미리 캔버스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채널 아트 이미지를 넣어보는 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아마 오늘 채널을 만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채널을 내가 채널명을 무엇이라고 할지,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지 일단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시고 오셨을까요? 아니라면은 미리 캔버스 소개하는 동안에 잠시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채널 만들 때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터넷을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주세요. 미리 캔버스. 그러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뜰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미리 캔버스라는 요 버튼, 요 글씨를 눌러주시면 미리 캔버스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5초 회원가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5초 회원가입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카카오 계정 또는 네이버 계정 그 외에 다른 계정들로도 로그인이 되는데요. 일단 제일 편한 건 네이버 계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계정으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네이버 계정으로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할 수 있게 뜨고요. 로그인한 후에 거의 그 동의 버튼만 눌러서 가입하시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입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인 하실 때 이렇게 아마 뜰 거예요. 로그인 유지하남과 로그인 유지하기 이렇게 뜨는데, 로그인 유지는 집에서 해놓으면 편해요. 왜냐면 매번 로그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기는 학원이니까 다른 사람이 로그인이 돼 있으면 자기가 그냥 거기다가 컨텐츠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자기도 그거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열려지니까 만들다 보니까 알게 되면 본인 게 아닌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지 안함을 지금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 디자인이 보이고요. 여기는 최근에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 들어갔다면 이쪽에 이제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악어 그림인가요? 이름 캐릭터가 악으라고 하는데 잠자고 있는 아마 악어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는 요 버튼이 보이시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를 제작하려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51페이지에 보면은 유튜브 팟빵의 채널 아트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책대로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웹용의 유튜브 팟빵이라고 있어요. 자, 이 디자인 만들기를 눌렀을 때 이 창은 뭐냐면, 우리가 각각의 SNS 콘텐츠에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이즈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디자인들이 미리 입력이 돼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SNS 콘텐츠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쇄할 때 명함이라든지 스티커 만드는데도 사이즈가 미리 정해진 대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사이즈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의 경우는 직접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해서 지금은 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튜브 팟빵의 채널 아트 사이즈로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유튜브 팟빵에 채널 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유튜브 팟빵의 채널 아트 사이즈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면서 옆에는 템플릿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템플릿에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기 적용이 돼서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왕관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무료 컨텐츠가 아니라 유료 컨텐츠니까 그런 거는 고르지 마시고요. 지금 살펴봤을 때 여기서는 왕관 모양이 안 보이긴 하네요. 자, 일단은 이 중에서 원하는 디자인 한 개를 선택을 해보죠. 내 컨텐츠와 좀 맞을 것 같은 어떤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해당 디자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디자인이 이렇게 가져와졌을 거예요.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하나 골라보세요. 디자인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럼 아까 디자인 만들기 위해서요. 예, 어디 그 다음에 여기서 유튜브 팟빵에 채널 아트 고르시는 걸로 돼 있죠? 책에. 네. 예. 그래서 여기 채널 아트로 눌러주시면 일단 채널 아트 디자인에 맞게 창이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서 옆에 보시면은 채널 아트 디자인의 여러 가지 그 템플릿들이 보이죠? 이 중에서 모양을 골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른 거는 여기 귀농일기라는 걸 하나 골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서 미리 아빠의 귀농일기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제 고치고 싶은 대로 따닥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 함께하는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글씨가 지금 요건 그룹 안에 들어가 있어서 글씨가 안에 다 안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왔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그룹이라는 것을 여기서 풀어주시면 글씨를 이렇게 따로 움직여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과 함께하는 주말 농장 해서 뭐 매주 내가 방영하는 업로드하는 때가 있다면 매주 언제 업로드한다 이런 걸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글씨를 안 적겠다 하면 선택해서 지워버려도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카피라이트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금방 수정이 되죠. 자, 이렇게 텍스트의 내용을 각각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 미리 캔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소가 다른 디자인으로 넣고 싶다. 그럼 얘는 만약 필요 없으면 지우고 여기다가 다른 디자인 요소를 찾는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요소 부분에서 여기서 검색을 해 보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지 이런 걸 검색해보면 채소 그림이 보일 테니 이런 걸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내가 원하는 데다 배치해서 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놓을까요? 자, 나는 이렇게 디자인하겠다. 또는 이 밑에 색깔을 바꾸려면 선택하시면 여기 색상 또 뜨죠. 여기서 원하는 색깔로 골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 디자인을 저장을 해야 할 텐데요. 그게 52페이지 5번이죠. 완성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서 보면은 JPG, PNG, PDF, PP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PNG로 저장을 할게요. 지금은. 그리고 빠른 다운로드는 해상도를 좀 저해상도로, 그러니까는 선명하진 좀 않게, 용량이 좀 작게 다운받는 게 빠른 다운로드라면 선명하게 다운받으시는 거는 고해상도 다운로드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제에서는 고해상도로 다운받은 것 같죠. 그래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중이라고 진행이 되면서 얘가 이 끝까지 가면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저장할 거니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내가 원하는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 거죠. 저번에 우리 사진 옮겨오느라고 만들었던 폴더 있죠. 그래서 그거 만약에 활용하셔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만약 그런 폴더가 없으면 폴더 한 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할게요. 저는 저번에 동영상 제작이라고 폴더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제목은 그냥 뭐 채널 아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진 컨텐츠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템플릿만 가볍게 이름 정도 수정해 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한 번씩 해보신 후에 나머지 작업 공간이나 사진, 업로드 나머지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바탕화면을 받았고요. 바탕화면에 동영상 제작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저번에 이제 만들었던 내용과 채널 아트 요거 오늘 만든 거 저장된 거 보일 거예요. 따닥 눌러서 열어보면은 지금 예쁘게 잘 저장이 된 채널 아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캠퍼스에서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보시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서 다시 새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파일에 보시면 새 디자인 만들기가 있어요.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사이즈는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가 그냥 1:1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여기 사이즈를 쭉 내려보시면 물론 1:1 사이즈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인스타그램에 새 피드 게시물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새 피드 게시물을 누르면 그 사이즈로 맞춰져서 이렇게 제작이 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보통 게시물을 올릴 때는 1:1 이미지로 많이 올리다 보니 피드 게시물을 고르니까 1:1 사이즈로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새 피드 게시물을 눌렀기 때문에 요 템플릿에서는 자동으로 일단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사이즈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내가 만약 이런 디자인을 좀 수정하겠다라고 할 때는 아까 전과 같이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 왕관 모양들은 무료가 아닌 유료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난 이런 디자인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시면은 얘가 가져와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요소들을 지워서 내가 글씨나 이런 내용들을 바꿔서 적어 주시면 그대로 이제 쓰시는 게 가능하다. 요게 아까 전에 배운 거잖아요. 그죠? 자, 저는 템플릿 누르기 전으로 가서 이 상태에서 계속 설명할게요. 템플릿은 내가 필요한 템플릿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강좌에 대해 설명하고 싶으면 강좌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면 그에 이제 관련된
그런 템플릿들이 나오고 이런 템플릿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눌러보니까 이런 템플릿들이 보이는데 뭐 예쁜 다리 만들기 요가 강좌를 가져와서 내가 다리 대신에 다른 거 뭐 예를 들어 예쁜 다리가 아니라 V라인 만들기 요가 강좌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 뷰티 강좌 해가지고 뭐 디자인을 다른 느낌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템플릿이에요.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게 생각이 나지 않았을 때 간단하게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을 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를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아까도 활용해 보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요소들 우리가 꾸미는 거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야말로 글씨밖에 바꾸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다시 저는 뒤로 가기 눌러서 되돌릴게요. 이전으로. 자, 요 옆에, 요 밑에 보시면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작업 공간은 뭐냐면요. 내가 그 전에 했던 디자인들을 가져와서 쓸 때 이용하는 게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 드라이브를 눌러보거나 내 디자인을 눌러보면 내가 저번에 작업했었던 디자인이나 요소들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활용할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거나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만든 파일이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눌러서 얘를 가져오겠다면 이렇게 디자인을 가져오고 내용만 바꿔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전에 디자인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살짝만 수정해서 쓰고자 할 때 그럴 때 작업 공간을 활용하시면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을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걸 가지고 카드 뉴스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가져와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만든다 라고 할 때 이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서 좀 더 설명할게요. 네. 자, 이번엔 사진이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작업 공간이라 했을 때 아까 채널 아트 이미지 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내가 작업한 내역들이 작업 공간에서 찾아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다 수정해서 써도 된다 정도의 얘기고, 사진을 눌러보면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가지 사진들이 보입니다. 물론 위쪽에 검색란이 있어서 내가 찾고 싶은 사진을 여기다 쳐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SNS라고 제가 적어보면 SNS랑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뿐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 쓸만한 게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림의 경우는 그림을 찍었을 땐 그 그림 요소에 대해 불투명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필터 효과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림에 대해 직접 조정을 해서 밝기나 대비 채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컴퓨터를 친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친다. 그러면 인스타에 관련된 그림들이 보이죠? 왕관 그림은 가져다 쓸 순 없고 이런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뭐 이벤트 창같이 만들어서 두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일일이 얻어서 쓰기가 불편한데 미리 캔버스에는 이런 사진들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진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이 가장자리 동그란 표시들은요, 크기 조절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굴려져 있는 애는 회전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맞춰서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창 같은 데다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크기를 맞춰서 놓으면은 이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디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들고 이런 데다 글씨 적으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사진이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검색을 써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만약 가져왔다면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자리에 크기 조절하거나 회전해서 만약에 이렇게 배치해서 놓는다면 마치 이제 인스타그램 창에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 모델을 길게 늘리거나 옆으로 늘렸을 때 얼굴이 좀 찌부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주의를 하실 게 Shift를 누르시면서 죄송해요. 요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조절하면 사이즈가 그대로 가져와지니까 뭐 가로 세로 똑같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실 땐 여기 가장자리에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미지는 인스타그램의 요 프레임 이미지였는데요. 요거를 내가 앞쪽으로 올리고 싶다 이럴 때도 있죠. 이게 개체가 내가 먼저 가져온 게 이렇게 밑으로 깔리다 보니 이 그림을 위쪽으로 올리고 싶을 때는 위에 순서라는 부분이 있어서 맨 앞으로를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 그림을 배치해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인스타그램 로고 요소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이란 부분을 이용해서 제가 이 사진과 이 사진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합성해서 보여드려 봤어요. 그렇게 어려운 느낌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밑에 업로드를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모델 사진을 가져왔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제품의 사진을 여기다가 놓고 싶어요. 또는 고객의 후기를 이 틀 안에다 넣어서 꾸미고 싶어요. 그렇다면 고객의 후기나 내 제품 사진은 보통은 미리 캔버스가 가지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제 업로드를 해서 내 사진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그 사진이 나오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케이블로 사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샌드 애니어로 사진을 이미 컴퓨터에 가져오 놓은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자, 업로드라고 한다면 여기서 업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저번에 이제 가져왔던 바탕화면에 저는 동영상 제작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선택해 와 볼게요.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샌드 애니어로 가져왔던 제 핸드폰 사진이죠. 자, 여기 있는 이런 사진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은 여기로 이제 가져와져요.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랑 겹쳐지게 됐던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가 더 뒤로 가야 되니까 순서는 뒤로 또는 맨 뒤로 보내버리고 얘를 회전을 해 놓는다든지 모양에 맞게 맞추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죠.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어둡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선택해서 필터 효과를 넣거나 직접 조정의 밝기나 대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의 선명도랄까요? 조절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다른 느낌의 사진을 또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죠. 그쵸? 자, 업로드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 미리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를 직접 집어넣어서 꾸밀 때 그때 이용하는 게 업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요소는요. 일단은 지금처럼 사진이 아니라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전체 컬렉션 일러스트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검색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고 쳐보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보이니까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꾸며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를 선택해보면 요소들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색상을 수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회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 하트는 색깔을 나는 빨간색, 선명한 빨강이 좋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그 요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고치는 게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항상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런 요소들이 다 고쳐지는 건 아니고요. 아예 이렇게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은 그걸 고치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색깔을 막 고치거나 할 수는 없는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쳐봤고 여기 지금 요소에는요. 컬렉션, 일러스트, 아이콘, 조합, 애니, 도형, 선, 프레임 등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밑에다가 사각형을 깔아서 뭐 정리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요소를 도형으로 해서 도형 중에 사각형을 고른 다음에 디자인을 깔아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사각형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깔아 넣는 것도 되고 여기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어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여기 있는 팔레트의 색깔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위쪽에 보시면 색상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원하는 색깔을 따로 골라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샵으로 시작하는 고유 숫자 있어요. 색상마다의 고유 숫자 헥사코드라 부르는데 그 숫자를 안다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또는 내가 만약 여기 있는 하트 색깔을 가져오겠다 이런 경우라면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눌러서 해당하는 색깔을 찍어 오시면 그 색깔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사각형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기본 도형을 끌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한 귀퉁이에 놓으면은 이렇게 어떤 표시 꾸밀 때 이용하잖아요. 무슨 세일 특가라든지 이런 리본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용도는 되게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도형이 이렇게 다양한 도형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도 보시면 다양한 선 모양이 있어서 내가 이런 모양을 뭐 앞에다가 넣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 꾸며주시는 그런 요소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요소들, 선들이 많죠? 이런 가랜드 느낌의 선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만약에 이걸 복사하겠다. 복사는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놓은 다음에 얘를 뒤집겠다 라고 한다면 반전을 해서 상하 반전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꾸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프레임은 뭐냐면 틀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디자인 중에 내가 이런 프레임에다가 그림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다가 크기 조절을 해서 놓고요. 여기다가 사진을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그 사진이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닥 해서 사진을 이렇게 세팅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프레임은 요소에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 프레임, 모가 프레임, 말풍선 프레임, 외곽선 프레임 등의 이런 프레임들이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SNS 로고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면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됐겠지만
얘가 만약 뚫려있는 이미지가 아닐 때 얘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프레임을 먼저 씌워놓고 그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서 꾸밀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거는 아니고 이걸로 할까요? 사각형 프레임이면 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얘가 뚫려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각형 프레임을 먼저 크기에 맞게 배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그림, 지금은 사실 상관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끌어서 넣으면은 프레임 안에 그림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가 만약에 뚫려 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프레임을 이용하니까 그 안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림의 사이즈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제가 요소까지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차트랑 표 마저 설명하고 나선 연습하시면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서부터 또 설명하면 되니까. 자, 차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가로막대나 세로막대, 파이 차트 등의 차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할 때 그냥 말이나 아니면 사진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믿음직스럽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여기 있는 항목을 따닥 클릭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해서 놓고 여기는 사용 현황 해서 뭐 값을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차트가 만들어지니까 되게 깔끔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선호도 조사나 이런 거 물론 데이터가 우리가 뭐 누가 제일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있는 거랑 그렇지 않는 게 좀 신비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실 때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표에도 보시면은 기본 스타일과 의류 사이즈, 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들이 모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류다 하면은 의류 사이즈를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그 내용대로 입력해서 표를 만들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러면 SNS 상으로 내가 어떤 옷을 판매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의류 사이즈 표를 가져다가 내 옷의 정보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해 주셔도 될 테고요. 어쨌든 이런 표를 내가 활용해서 꾸밀 수가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요소까지 한 번씩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조금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 받은 후에 텍스트, 테마, 동영상, 배경, 나머지 부분들 또 설명드리고 또 질문 받을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마저 설명드리면 미리 캠퍼스는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소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을 먼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의 경우는 이렇게 조합, 스타일, 특수문자 이렇게가 있어요. 조합은 텍스트 추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란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텍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쓰고 싶은 텍스트를 그냥 골라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글씨체를 쓰겠다 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글씨가 적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 적을 때를 따닥 클릭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위에 것만 쓰고 싶고 밑에 거는 쓰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얘를 좀 더 밑으로 내리고 싶다든지 그럴 땐 선택해서 그룹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그룹이 풀려지니까 작업을 할 때 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따로 생각 안 하신다면
아예 그냥 텍스트 추가해서 이런 텍스트를 적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글씨 쓸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뜰 거고요. 뭐 인스타에 가을 올리기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뭐 그거는 맘대로 그냥 적으세요. 제가 그냥 지금 적은 거니까. 근데 글씨가 좀 딱딱해서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요 옆에 이렇게 글씨체를 고칠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그러면 다양한 글씨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가 있다면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면 되고, 혹시 글씨체에 따라 이렇게 글상자가 내려가 버렸다 이럴 때는 글상자 옆에 보시면은 여기 넓은 바 보이죠? 여길 조절하시면은 이렇게 글상자의 크기도 조절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글씨 크기는 요 가장자리에 보면 동그란 버튼을 끌어서 조절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글씨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글씨체는 어쨌든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시면 될 텐데, 글씨체가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글씨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들은 여기 옆에 별표를 쳐놓으면 다음에 이 별표만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바로 고를 수가 있도록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글씨체가 매번마다 많이 바뀌거나 하지 않을 거고, 조금 더 단정된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쉽게 찾아서 적용할 수가 있으므로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글씨를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글씨의 크기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글씨를 진하게 하거나 기울이거나 밑줄을 긋거나도 다 가능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 가을 올리기라는 글씨만 블록 지정해서 글씨를 굵게 하면서 글씨체를 글씨 색깔을 다르게 넣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정렬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글상자 안에서의 정렬 방식이고요. 불투명도는 글씨의 투명도, 그 다음 글자 색깔이 아까 글자 색상, 배경색은 글자의 배경색 부분이에요. 글자에 이렇게 배경색을 깔아 넣을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까 색깔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얘기했고요. 글자 조정 부분에 보시면 자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내가 글자를 뚝뚝 떨어뜨려서 적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행간을 조절해서 글자랑 글자 사이에 줄 간격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내리면 이 줄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행간이라는 걸 맞출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장평을 조절해서 글자를 좀 뚱뚱하게 만들거나 가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간이나 행간을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가을 올리기라는 거를 조금 더 뒤로 놓겠다면 스페이스로 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은 제가 자간을 좀 많이 조절해 놔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떼어서 놓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글씨가 그림에 묻혀서 보이질 않네요. 이럴 때는 외곽선을 설정하시면 외곽선에 이렇게 테두리가 글씨에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글씨 외곽선 테두리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설정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글씨가 눈에 띄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 준 부분에 내가 그림자로 조금 더 구분하겠다면 그림자를 넣어서 구분을 해주시는 것도 됩니다. 그림자 색깔이나 불투명도, 거리 또한 조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 또한 이렇게 눌러서 마음에 드시는 그라데이션을 고르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설정이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고, 색깔을 내가 이 밑에 색상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면 그 색깔과 섞여진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세요. 방향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곡선은 글씨를 기울일 때, 곡선으로 만들 때 쓰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에 뭐 디자인에서 안 쓸 거라면 곡선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텍스트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딴 데를 이렇게 빈 공간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텍스트 창으로 나오죠. 이 밑에다 세부적인 내용을 적겠다라고 할 때는 부제목이나 본문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니까 얘를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이제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뭐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이런 걸 적어서 뭐 이런 데다가 보거나 좀 사이즈 조절해서 내가 이제 컨텐츠에 맞게 두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은 최근 사용이나 뭐 의성어, 의태어 등의 다양한 스타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인을 한다면 이런 스타일들을 쓰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 왕관 쓰는 건 안 되고 왕관 없는 것 중에서. 그래서 모양을 되게 예쁘게 만든 게 많아서 이런 걸 내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뭐 강아지 어떤 사진 콘테스트 같은 데 활용해서 쓰신다든지, 네, 디자인의 색깔도 바꿀 수 있어서 네,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디자인하시면은 이것도 또 다른 느낌을 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성어 의태어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글씨들 다 수정 가능합니다. 근데 왕관이 쓰여져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료 이미지가 아니니까 왕관 없는 것 중에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잡지 같은 경우 사진 놓고 옆에 설명 적잖아요. 이런 디자인으로 내가 쓰겠다 하면은 스타일을 이렇게 씌워놓고 사진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 예쁘게 나오는 부분이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텍스트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고, 특수문자는 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 이렇게 도형기호를 넣을 수 있다는데 우리 문자를 적을 때요, 예를 들어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은 특수문자 나와요.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들은 그걸로 쓰시면 되는데 뭐 모르신다면은 뭐 여기서도 쓸 수는 있겠네요. 여기 텍스트에서 특수문자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하트 문자를 쓰겠다, 예, 그런 거 써서 이용한다면 예, 특수문자도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 테마는 지금 제가 색깔을 넣었던 거를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바꿀 때 이렇게 테마를 설정해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이 정도만 볼게요, 얘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좀 다른 느낌으로 다시 만들 때 테마를 바꿔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영상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리 캔버스에 들어있는 동영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동영상을 가져온 건 업로드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 동영상을 가져다 쓰신다면 쓰겠죠. 근데 보통은 미리 캔버스로 작업을 하는 이미지들은 동영상이 내가 직접 찍은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가져다 쓰실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배경. 지금 여기 바깥쪽의 배경이 저는 흰색으로 이용을 했지만 흰색은 좀 심심하니까 이런 사진 배경을 깔아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사진이 깔려지면 또 다른 느낌이 오잖아요. 사진이 여름이고 가을 이미지니까 배경은 가을로 한번 맞춰보면은 가을 사진들이 보일 테고, 여기서 쓸만한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느낌의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사진으로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만약에 내가 쓸만한 패턴이 있다면 그런 패턴으로 집어넣고 패턴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내가 다른 느낌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많아요, 되게. 그런데 나는 이렇게 패턴 디자인이나 사진을 넣고 싶지 않고 단색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럼 단색이 여기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넣으면 단색으로도 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단색은 여기서도 고를 수 있지만 여기서도 고를 수 있으시니까, 네, 만약에 내가 단색으로 넣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단색으로 심플하게 넣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찜은 그냥 내가 골라놓은 것들이 찜에 뜨는 거라서 별로 뭐 고를 게 없을 것 같고요. 여기 QR 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QR 코드로 어떤 사이트로 바로 찍었을 때 넘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URL 주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QR 코드가 생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QR을 다른 사람들이 찍어서 그 해당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해요. 보통 SNS에다가 QR을 넣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영상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종이로 출력하는 예를 들어 현수막은 좀 덜 넣는 것 같고 그 종이로 출력하는 어떤 광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어떤 스티커 이런 것들에다가는 QR을 좀 넣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 사진기로 갖다 대면은 QR로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된 사이트가 뜨기 때문에 요즘은 핸드폰 자체도 바로 그냥 카메라 해서 찍으면 QR로 넘어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QR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늘어난 상태라 QR 코드를 내가 넣어서 설명할 부분으로 연결하겠다면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디자인하는 요 QR 코드까지 한 번씩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들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남긴 했어요. 일단은 텍스트서부터 QR까지 또 질문을 받을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14분이었으니까 25분까지 연습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10분 정도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이제 페이지라든지 애니메이션 나머지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가볍게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툴들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유튜브 채널을 오늘 따로 제작하지는 않을 건데 아마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생각해 보시라고 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숙제로 일단 할게요. 그러면 생각하실 시간도 다양하게 많으실 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상할지도 아마 계획이 잡힐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든 부분에 로고도 넣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맞춤 미리 보기 채널 아트 이미지도 넣고 이런 것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만들 때 이 미리 캔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연습도 하실 겸 오늘은 일단은 채널을 만들지 않고요. 요거를 이제 제작하시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채널의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채널명을 내가 어떻게 지을지 내 채널에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았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오시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일단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0분 정도 또 연습해 보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 몇몇 가지 좀 남았어요. 그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 카드 뉴스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면 시간 아마 딱 맞을 거예요. 보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 않은지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요 만들고 있는 캔버스의 이 창은요, 여러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건 1페이지인데 제목을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옆에는 제목에 대한 어떤 페이지 설명,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런 걸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옆에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그냥 이미지로 떠 있으면 재미없겠다 싶으면은 뭐 떠오르기라든지 아니면 스톱모션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좀 넣어주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확 눈에 끄는 어떤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재생 시간을 조절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런 어떤 눈에 확 띄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어차피 이미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동영상으로 올리면 바로 오토플레이가 돼서 재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잠시 눈을 끌게끔 하는 데는 몇 개 이제 특색 있게 만드는 용도로 쓰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경 색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배경 색상을 꾹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요 옆에는 페이지를 우리가 추가할 때, 그러면 빈 페이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라면,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이 두 개가 겹쳐 있죠? 이건 페이지 복사예요. 똑같은 페이지를 복사해서 좀 내용을 수정해서 쓰실 때 이용하기 때문에 이 페이지 복사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4컷이나 5컷 정도로 만드는 카드 뉴스 같은 데 쓰시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페이지 이동인데 1페이지와 2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2페이지가 1페이지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페이지 이동을 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1페이지가 2페이지 뒤로 가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휴지통은 지우기가 되겠죠. 자, 지금 만든 이 이미지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보고 싶다면 요 옆에를 보시면 얘가 42%라고 저는 적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제 화면에 42%로 축소된 상태로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원래 이제 100%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1000에 1000픽셀, 1200에 1200픽셀이었으니까 꽤나 큰 사이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좀 덜 보이는 상태라면은 여기 손바닥은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하시는 부분이고요. 다시 손바닥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손바닥 이동하는 게 이동 버튼이 풀려져서 나온다라는 건데요.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뭐냐면 화면을 이렇게 맞춰서 볼 때, 근데 이게 수정이 돼서 다시 고쳐보니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대 축소가 있고 화면 맞춤, 화면 채우기 등이 있어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제대로 원래 사이즈에 맞게 작업하고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때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축소가 되어 있는 사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 전단지 같은 거 만들 때는 이게 필요하실 거고요. SNS라면은 모바일 창도 이거보다 훨씬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양에 이제 맞춰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위쪽에 보시면 내 드라이브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만든 것들은 저장이 된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설정한다면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할 때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웹용과 인쇄용 동영상이 있는데요. 웹용은 웹에 이제 띄울 목적인 것들이 웹용이에요. JPG랑 PNG 이런 것들 가능하고, 만약에 배경색이나 이런 게 없다면 투명한 배경으로 PNG는 저장도 가능해요. 인쇄용은 고해상도로 저장하는 게 이제 인쇄용이고, 웹용은 저해상도로 저장을 하는데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아까 애니메이션을 넣은 거를 동영상이나 GIF 문자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라서
필요하시다면 동영상으로도 받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가을 이미지 올리기를 해서 만약 다운을 받았다면 이거를 이제 샌드 앤 에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옮겨서 인스타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스타 자체가 PC 버전으로도 열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사진을 인스타에다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띄우고자 할 때 다운을 받아 놓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다 올리는 형식으로 홍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이벤트를 만든 거다라고 한다면 인쇄물 제작으로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나 명함 같은 이런 인쇄물을 내가 만든 이 디자인으로 인쇄를 해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유료는 아니고 무료는 아니고 유료로 들어가는 서비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가 디자인해서 따로 디자이너를 두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되게 그것도 무료로요. 무료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일단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요거 만든 거를 다시 이제 저장을 잠깐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해서 저는 PNG로 빠른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JPG로 해도 상관은 없어서 JPG로 받아볼게요. 이거가 아까 안 뜬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얘가 뜨는 이유는 제가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뜨는 거고 집에서 아마 다운을 받으려 하면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부분이 아니라 가장 컴퓨터 기초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설정 부분이다 보니까 기초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내를 먼저 드려본다면 다운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자동으로 받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운로드 누르면. 근데 지금 저는 경로를 항상 골라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설정 및 기타에 설정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부분에 요거를 제가 체크를 해놔서 뜨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는데 저는 이걸 체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다운로드 받을 때 어디로 받을 거냐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요게. 그럼 여기를 눌러서 내가 받고자 하는 데가 만약 바탕화면에 저번에 만들었던 폴더인 동영상 제작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받아지게 되고 나중에 인스타에 올릴 때는요.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인스타를 쳐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을 PC 버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요. 여기도 보시면은 요즘은 이렇게 인스타를 PC로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든 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다음 그리고 필터나 어떤 조정하실 게 있으면 조정하시고 없으면 다음 그 다음 문구 입력해서 공유하시면 인스타에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로만 쇼핑 컨텐츠 만들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연습하시면서 좀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인스타에 직접 올려보실 분들은 컨텐츠 빨리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인스타를 PC로 열어서 올려보는 부분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제가 이제 카드 뉴스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거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새 디자인 만들기 가서 카드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카드 뉴스 사이즈를 내가 만들겠다 하면은 1800, 1080 물론 1대1 사이즈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카드 뉴스 사이즈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메인 사진을 어떻게 꾸밀 거냐 그걸 이제 세팅해서 디자인을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템플릿에 보니까 이런 템플릿이 있어서 이걸 고를게요.
이런 디자인이 이쁠 것 같아요 라고 고르고 디자인을 여기서 내가 모양에 맞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여기다가는 이미지를 저는 그냥 이걸로 할까요? 이런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그러고 요게 디자인 색깔이 저는 이 색깔을 쓰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색상을 고르면 이렇게 색깔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제품 색깔에서 내가 추출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디자인이 꾸며졌고 이게 심플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를 고치거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예, 이게 이제 제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는 페이지를 똑같이 만들고 이 디자인을 좀 비슷하게 가져올 건데 저는 패턴을 밑에다 깔을게요. 그럼 배경에 가서 패턴의 배경은 패턴으로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하나 가지고 오면 되겠고 불투명도를 연하게 해서 글씨 쓰는 거에 방해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저는 바깥쪽에 테두리를 넣고 싶거든요. 그럼 요소에서 여기서 여기 도형 가면 기본 도형 테두리에 있는 테두리를 길게 늘려서 위치를 맞춰서 만들면 되겠죠. 색깔은 아까 그 코스메틱 색깔을 가져오고 싶어서 최근에 쓴 색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요거 틀은 이제 망가지지 않게 고정하고 싶다면 여기서 잠금을 눌러주시면 얘가 잠겨져요. 그럼 이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고 여기 텍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1 어떤 브랜드 립스틱을 많이 쓴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여기다가 글씨체를 내가 원하는 글씨체로 세팅을 해서 설정해주고 색깔도 여기 있는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면 더 좋겠네요. 이렇게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 사진을 넣을 거면 요소에서 예를 들어 동그란 요소를 쓰시거나 프레임을 아니면은 네모난 프레임을 써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레임의 위치 크기를 설정하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내가 만약 사진이 있으면 제품 사진 넣으면 되죠.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쳐보면 해당 립스틱 사진이 있으면 끌어다가 넣을게요. 이게 이쁘겠다. 그러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부제목이나 본문 사이즈로 해서 이 장단점 같은 걸 썰라썰라 적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장이 됐죠.
그러고 이거를 페이지 복사를 하면 똑같은 디자인이 하나 더 복제가 돼요. 그러면 이 3페이지는 이 땡땡 브랜드 립글로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립글로즈 사진이 여기는 없나요? 뭐 이런 립글로즈 사진을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본문 내용도 적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장 또 추가해서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 립글로즈면 좀 이상하니까 파운데이션 해서 여기다가 내 제품이 있으면은 그걸 올리면 되고요. 없으면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본 내용을 적거나 하고 그 다음 또 추가해서 내용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진말 하거나 해서 얘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닌데 들어왔구나. 그러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보면은 웹용으로 뭐 PNG로 받겠다 할 때 이거랑 이미지를 모든 페이지를 다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빠른 다운로드로 받는다면 이렇게 해서 받을 때 집으로 알집으로 묶여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압축을 풀어서 두시면 이게 이제 카드뉴스라는 폴더에 이렇게 5가지 이미지가 들어와졌죠. 이거를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올릴 SNS를 열어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되죠? 그럼 다음 하고 문구 적고 공유하기 하면 끝나요. 물론 이 문구 적을 때는 이제 뭐 해시태그를 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캔버스만 잘 다룬다면요 여러 가지 이제 SNS들에 홍보하실 때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